난 살짝 가린 게 더 섹시하던데. 근데 왜 할머니 팬티 입는 거야? 왜 이렇게 가리는 거야? 근데 가끔 여자가 입었는데 할머니 팬티 섹시할 때 있어요. 가끔. 어쩔 아주 때? 가끔. 나랑 잘 맞네. 겁이 나랑 내 꿈에 찾아온 이유가 있었어. 또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영. 오윤혜입니다. 네, 얼음 송곳처럼 아주 날카롭고 까칠까칠한 남자가 여기 오정TV만 오면 몰랑몰랑 순두부처럼 변해요. 거의 없다. 오늘 네. 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 거의없답니다. 네. 아주 텐션을 끌어올리려는 정민여의 노력이 아주 참. 너무 기특하지 않아? 네가 문제잖아, 지금. 너네 빨리 안 끌어올려. 내가 문제야. 오윤의 다이어트 당장 그만둬. 난 괜찮아. 난 쉽지가 괜찮다고. 않네. 멘트가 안 나와. 지금 며칠째야? 지금 며칠째야? 지금 오늘이 몇 년도야? 여기가 어디지? 아니 원래도 뇌가 없었는데 지금 아예 사라졌어. 모든 인지 능력이 사라졌네. 현저히 낮아졌어. 제가 어.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예요 또?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얘가 나온 거야. 거기야? 내가요? 내가 왜요? 내가 너가 제일 좋아한다고 했잖아. 나와서. 하루 종일 얘 생각이 나는 거야. 어머머머. 아니 꿈에서 어떻게 나왔는데? 이틀이 지나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어. 그런 평범한 꿈 내용이 아니었어. 아니 남자로서 다가왔습니까? 거의 없다가? 그럼 얘가 여자야? 그럼 둘이 꿈속에서 아니야. 어. 그러니까 우리 셋이 있는 단톡방에 내가 그날 남기려고 우리 했어. 셋이 해? 아니 우리 셋이 있는 단톡방에 거업이 내 꿈에 나왔다. 왜 내 꿈에 나오냐? 하루 종일 네 생각이 난다. 그런데 이제 얘 반응이 네. 좀 또 진지하게 들어갈까 봐 제가 그날 얘기하지 않고 어쨌든 오늘 얘기하지만 그날 내가 거업을 혹시 나도 모르게. 진지한 반응? 내가 진지하게 반응하면 뭐 그래 그럼 윤혜야 네가 원한다면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냐? 그럴까 봐. 니네 진짜 정신 안 차릴래? 아니 거의 없다. 네? 궁금합니다. 오늘은 뭐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간 거업 시간이니까 영화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적 없어요 별로. 여자가 모르는 남자의 속마음, 네. 남자가 모르는 여자들의 속마음 이런 거를 좀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네. 남자 입장에서 지금 오윤혜처럼 오늘 밤에 내가 잠을 잤는데 너가 내 꿈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일단 오윤혜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젖은 미역처럼 축 늘어져 있었어. 젖어 있어서 어디야? 너무 야하다. 마른 미역도 아니고. 아니 솔직히 젖은도 야한데 미역 미역이 왜? 어쨌든 몰라. 미역 야하지. 미역이 왜 야해? 칭찬했어. 근데 어쨌든. 미끄덩 하잖아. 젖은 쫙쫙 미역 달라붙을 것 같고. 미역 같았는데. 네. 미역 같았는데 애가 갑자기 살아나면서 하니까 일단 다분히 헛소리 느낌이 들어왔고요. 아 방송용이다? 네, 이거 방송용이다. 아니, 방송 나는 이런 걸 지어내는 사람이 아니야. 지어낼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없어. 그 정도까지 상상이 안 돼. 아니 원래 네, 피곤하면 별의별 꿈을 다 꾸잖아요. 근데 왜 하필 거업이었을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뭐야? 그 와중에도 내가 얘 얼굴을 실었나 봐. 베개로 덮었어? 몸은 거업인데 얼굴은 계속 모자이크로 처리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꿈을 깨고도 그래 내가 거업 자체가 좋은데 얼굴은 내 스타일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지. 오늘 이제 거업을 너무 보니까 반갑다. 더 반갑고 또 오늘 할 토크가 또 우리 19금 정사 이런 느낌이니까 더 좋고. 남자 여자의 어떤 성적 판타지를 아주 다 모아서 응축해 놓은 그런 영화를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자, 이거는 19금 영화의 바이블, 고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샤론 스톤을 세계적인 섹시스타로 만들었던 바로 그 영화, 원초적 본능입니다. 아, 이름부터가 너무 야해. 일단 초월 번역이죠. 원래 베이직 인스팅트, 직독직해를 하자면 기본적 본능 이래야 돼요. 아, 기본적 본능? 근데 원초적이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죠. 더 와닿는데 원초적.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베이직을 기본적이다라고 보통 베이직 기본이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뭔가 이제 에로 영화스럽고 스릴러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려다 보니까 원초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뭐 사전적으로 틀린 단어도 아니고 영화의 분위기를 더 잘 나타냈다 그래서 초월 번역이다. 더 초월했다. 그러니까 원작 제목보다도 오히려 더 잘된 번역이라고 많이 평가를 받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개 같은 번역들도 많아요. 뭐 사랑도 통역이 되나 이런 번역은 진짜 개같이 한 거죠. 원래 원제가 뭡니까? 통역 속에서 길을 잃다.
나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얘한테 먹혔잖아. 왜냐면은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는 좀 로맨스 영화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까 뭐라고요? 통역에서 길을 찾다? 그러니까 로스트 인 트랜스레이션인데 그러니까 통역 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두 명의 주인공이 일본에서 혹은 자기 인생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났다 해서 통역 속에서 길을 잃다. 물론 뭐 쉽게 다가가는 면은 좋은데 이제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영화가 되게 발랄해 보이잖아. 네.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이래 놓으니까. 재밌었는데. 그냥. 그래서 그 타이틀을 보고 이제 비디오 테이프 빌려서 본 사람들이 뭐야 왜 이렇게 우중충해? 이러면서 많이 실망했지. 나름 좀 심오한 영화구나.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심오한 영화죠. 그래? 난 네. 재밌게 봤는데. 그래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봐보세요. 재밌어요. 네. 스칼렛 요한슨과 빌 머레이가 나옵니다. 네, 맞아. 네, 네, 네. 이 원초적 본능은 네. 사실 그 다리 꼬는 장면이 워낙 유명하니까 패러디도 많이 되고.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네. 뭐가 더 있겠어 저 장면 이외에. 음. 근데 이제 오늘 한다고 해서 어제 봤는데 어땠어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그치, 오래된 영화인데도 오. 저는 첫 장면에서부터 뭔가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게 그 천장에 이제 거울이 있고 남자가 누워 있고 그 위에 이제 주인공 샤론 스톤이 여성 상위 자세를 하면서 이제 막 열심히 움직이다가 남자를 딱 죽이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임팩트가 되게 강했어요. 역대급 잔인한 장면이었죠. 사실 얼음 송곳으로 눈알을 찌르는 장면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보여준 영화가 눈도 찔렀나? 네. 오. 생각도 많이 없었어요. 나는 그 장면이 지나가고 나서 내가 너무 그 여자 얼굴을 안 보고 몸만 보니까 방금 있었던 여자가 샤론 스톤인가? 다시 확인해 볼 정도로 너무 제가 좋아하는 구도와 그 제가 또 거울 좋아하지 않습니까? 거울 좋아하잖아요. 천장 거울 심지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그 모든 네. 것이 완벽했다. 다시 돌려봤더니 샤론 스톤이었구나. 그럼 네. 범인을 딱 정해두고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영화가. 그러니까 샤론 스톤은 이 영화에서 대역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찍힌 사람도 샤론 스톤이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화적인 상상력으로다가 찍었지만 샤론 스톤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 그럼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작가의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건데 네. 사실 범인은 샤론 스톤이 맞죠. 샤론 스톤이 한 게 맞습니다. 첫 장면부터 네. 너무 좋았다. 그냥 단순 섹시 코드의 영화인 줄 알았는데 뭔가 스토리가 좀 궁금해지고 스릴러 반전. 스릴러적인 이런 쫄깃쫄깃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그런 영화인데 네. 이게 제가 봤을 땐 그냥 저는 쭉 한 1시간 40분 되나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끼는 감정은 정말 남자들의 모든 판타지를 여기에다 다 담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가 봤을 때도 물론 좋은 영화긴 했지만 특히 남자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일단 영화가 심심하지 않다는데 그리고 영화가 로맨틱은 다 제거되어 있고 에로틱만 남아있잖아요. 에로틱만 남아있는데 내가 스릴러라는 외피를 씌워놓으니까 일단 흥미진진하면서도 야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남녀노소 안 가릴 거라고 봐요. 심지어 저는 어렸을 때 봤거든요. 누나랑 형들이 보려고 비디오 몇 살 테이프 때? 92년 영화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잖아요. 초등학교 때 봤다고? 네, 초등학교 때 까졌네. 봤어요. 뭘 까져. 나도 초등학교 때 넘버 3 봤어. 에이, 넘버 원초적 3가 뭐가 야해. 그러니까 야해 그거. 그때는 좀 충격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엄청 충격받았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극장 가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봤던 첫 번째 영화가 로보캅이었거든요. 네. 근데 로보캅을 1편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허벌나게 잔인해요. 그때부터 약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영화는 그냥 막 보여줬어. 그래서 야한 거 잔인한 거 뭐 다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졌나? 어둠의 기운이 막. 아니 영화에서 본 걸 많이 못 해봐서 애가 어두워진 거야. 그렇구나. 좀 분출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영화 속에는 저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나는 왜 못하나. 저 씨발놈들은 다 하는데 왜 나에겐 그런 일이 찾아오지 않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응? 아니 이제 30, 40대 지나면서 네. 이제 좀 밝아진 거야. 이제. 이게 밝아질 거야? 그리고 이제는 생각은 하고 싶지만 육체가 따라오지 않는 거지. 피곤해. 피곤해. 나는 그럴 뭐야? 때 뭔가 그건 뭐야? 나와야구나. 피곤한 거업한테 그러면은 장어 좀 일단 먹이고 시작해야겠다. 고창 좋은 장어. 이 안에 몸에 좋은 25가지 한약재들이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얼마 전에 변희재님이 이거 맛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선물도 드렸는데. 맛있다고? 맛있어. 진짜 괜찮아. 인상 안 써도 돼. 우선 드셔보시고 우리한테 리뷰를 얘기해 주세요. 25가지 한약재, 네. 생강, 검은콩, 대추, 그리고 장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냐면 머리뼈가 25kg, 그리고 장어가 통째로 생장어 5kg를 담았습니다. 그러네. 괜찮지? 안 비리죠? 어때? 안 솔직히 비리네. 말해. 진짜 안 비리네.
이 맛이 가장 포인트인데 비리지가 않고 아주 깔끔한데 햇섭 인증받은 아주 깨끗한 시설에서 안전한 재료들만을 넣어서 선별하여 제작했습니다. 요즘에 진짜 날씨 기력 추워지고 달려. 감기 걸려 이럴 때 우리 남편, 우리 어머니, 아버님 또는 나를 위해 이 고단백의 장어즙으로 고창 좋은 장어 구독자 이벤트를 시작했죠. 많은 분들이 이거 비린 거 아니야? 그리고 먹어보고 싶은데 좀 망설여진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자신 있게 먼저 드셔보십시오. 이게 재구매가 워낙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내가 왜 장어를 먹어야 하는지. 네. 그리고 내가 왜 받고 싶고 좀 성의 있는 댓글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을 선별해서 고창 좋은 장어 한 박스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뭔가 댓글로 많이 광고 신청해 카피를 주세요. 모집해요. 광고 카피를 모집하라고. 그게 뭐야? 광고에서 좋은 문구를 하나씩 써달라 그래. 어. 짧게 압축해서 임팩 카피를 하나 있게. 만들어서. 나 지금 하나 떠오르는데. 뭐야? 남편의 아랫도리에 장어를 만들어주세요. 한 박스 줘. 한 박스 줘.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렇죠. 거업이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줬어요. 네. 이렇게 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창 좋은 장어로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도 뜨거운 밤 보내실 수 있고 기력, 활력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고창 좋은 장어와 함께 여러분들께도 좋은 제품 선보여드려야 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잘 먹어야지 또 체력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럼요. 퀵킷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들 그러면서도 또 간편하게 집에서 조리할 수 있는 음식들을 매번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닭갈비예요. 이거 혹시 드셔보셨어요? 닭갈비 하나 데펴가지고 밥을 넣어요. 아, 밥을 넣고 시작.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올리브유 살짝 두린 다음에 저는 볶은 양파를 좋아하거든요. 양파를 따로 볶아. 거기에 시간이 좀 있으면 베이컨을 조금 썰어 넣습니다. 우와. 그런 다음에 탁 볶아요. 그리고 두 개를 합쳐요. 따로따로 뒤져요. 볶아서. 네. 졸라 맛있어요. 진짜 너무. 나 다이어트 한다고 말했냐 안 했냐? 아, 진짜 다이어트 할 때 미쳤다. 이런 빨간 양념이 된 거 되게 먹고 싶거든. 엄청 땡기거든. 장난 아니지. 양념이라고 다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네. 맛있는 양념 만났을 때 밥까지 볶아 먹으면은 정말 마지막까지 너무 만족감이 있는데 이게 바로 킥킷에서 가능합니다. 킥킷이 네. 워낙 뭐 국내산 고추장부터 해가지고 네. 생양파까지 좋은 재료를 이용하다 보니까 양념 자체가 맛있고 뒷맛이 네.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술안주로 또는 밥 반찬으로 밥 반찬 여러분, 좋아요. 퀵킷 닭갈비로 오정 쇼핑에서 무료 배송 중이니까 또 먹거리들이 많습니다. 네. 같이 쇼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원초적 본능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왜 남자의 판타지를 충족시켰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네. 여기서 이제 형사가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 형사가 봤을 때 그렇게 엄청 멋있거나 막 재력이 있거나 막 힘이 셀 것 같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데 정말 평범한 남자인데 마이클 더글라스. 이 여자 주인공은 일단 몸매 끝내주고 딱 보기만 해도 진짜 오금이 저릴 정도로 섹시한 여성인데 똑똑해. 심지어 재력도 있어. 그러니까 어. 이렇게 완벽한 여성이 평범한 남자를 좋아하는 내용이잖아요. 좋아요. 근데 이건 약간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다른 게 네. 여자들한테는 약간 신데렐라 컴플렉스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남자가 백마탄 어느 날 왕자님. 백마탄 왕자가 어느 날 백마를 따각거리면서 와가지고 날 데려갈 거야라는 그런 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파리의 연인 같은 드라마들 있잖아요. 공전에이트를 기록한 드라마들은 그런 판타지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잘 먹힌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재력이 많은 여자가 남자를 데려가는 판타지 드라마가 몇 개나 있었나? 잘 없었지. 진짜 잘 없죠. 그렇네. 남자는 내가 구할 수 있는 여자를 더 좋아해요. 아, 그럼 요걸로 판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백마탄 왕자가 되고 싶은 판타지가 있지. 그래서 방송에서 이렇게 성매매 업소 여자분한테 뜬금없이 고백하는 남자들이나 네. 이런 남자들이 결국 뭐겠어? 그 여자랑 같이 있을 땐 내가 우위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이 여자를 구해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면은 이 영화를 저는 이제 여성의 관점으로 좀 보다 보니까 제가 남자들의 판타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 뭔가 섹시한 여자가 평범한 남자를 좋아하는 게 남자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완전 오산이었고 네, 우선이에요. 지금 그래요? 그럼 다르게 보면은 이 사람이 형사잖아요. 살인마로 이제 용의자로 지목이 된 여성을 내가 형사니까 내가 이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구해주는 걸로 그러면은 판타지가 그렇게도 반영되는 볼 수 거예요? 있고요. 모든 남자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네.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대중적인 취향을 말하는 거고 조금 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리의 연인 같은 드라마는 있지만 재벌 여자가 남자를 구해주는 드라마는 없듯이 물론 남자들에게도 노팅힐 같은 판타지가 있기는 해요. 노팅힐. 근데 남자들한테 너 저 파리의 연인에 나오는 박시장 될래? 아니면 노팅힐에 나오는 별 볼 일 없는 영국의 휴그랜트. 서점 주인 될래? 얼굴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럼 남자들이 뭘
전자예요? 당연히 전자를 파리 연인의 박신양이 되고 싶다고 하지. 그렇구나. 진짜. 어. 와, 이건 진짜 몰랐다, 그치? 근데 요즘 전민기도 김도근도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기대서 얹혀갈 수 걔네가 있을까? 문제야. 매일매일 고민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그거는 겁니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이잖아. 아. 내 여자가 되고 난 다음이잖아. 내게 되고 난 다음엔 나가서 돈 벌어오면 좋지. 아. 안 벌어오면 짐이잖아. 하지만 돈 벌어오면 동반자지.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남자들의 최대 이상형은 낯선 여자라 그러잖아. 처음 본 여자.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랑 결혼해도 옆집 전원주랑 바람나는 게 남자라고. 근데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럼요. 어. 당연하죠. 우리도 잘생긴 정우성 같은 남편보다 처음 본 거업이 더 끌릴 수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야? 난 처음부터 거업이 끌렸어. 지금 고백 방송 아닙니다, 오윤혜 네네. 씨. 네. 그렇게 남자들은 판타지가 다르다. 남녀의 판타지는 제가 봤을 땐 근본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너무나 네. 재밌었던 것이 남성들이 얼마나 본능에 충실한가. 그녀가 조사를 받으러 그 조사실에 들어올 아. 때 이 5명의 남자들이 약간 바보가 된 것처럼 네, 등신이 되죠. 등신이 되는 거야. 맞아. 동일하게 막 오.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네. 그녀의 말 한마디에 막 네. 갑자기 이상한 질문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약간 남자는 압도적인 섹시함. 여자 앞에서는 좀 이성이 너무- 제어가 안 됩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래? 그 남자들처럼 똑같이 돼? 취조실의 그러니까 어버버 남자들처럼? 되는 네가 겁니까? 니네들이 알고 있는 남자 중에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남자 한 명만 얘기해. 정우성. 정우성? 정우성이라고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전성기 샤론 스톤 같은 여자가 앞에 와서 속옷 안 입고 짧은 치마 입고 다리를 꼬는데 거기로 시선이 안 갈 남자가 누가 있겠냐고. 도울 선생님도 거기 쳐다볼 걸? 아무리 멋있고 아우라 있는 남자가 앞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남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를 지퍼를 내려? 아니 꺼내 놔봐. 아니 뭔가 상상이 안 되지만 그 정도까지 넋이 나가진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왜냐하면 남자들 직업이 형사, 검사 막 그런 사람들이잖아. 자, 둘이 형사야. 난 둘이 나- 여형사. 난 이거 너무 봐. 나가. 얘 벌써 안 돼, 너무 얘는 안 나갔네. 되고. 형사야. 어. 자, 제일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누구죠? 누가 있지? 정우성 그때 보니까 아주 좋아 정우성. 죽더만. 정우성. 정우성이 이렇게 부인에 깊게 파진 거 입고 왔어. 거기 바지는 약간 그 뭐랄까 농구 선수들 입는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왔단 말이지. 정우성 그런 거 안 해도 너무 돼. 싫다. 벌써부터 싫어. 아, 그래? 농구 반바지에 부인의 최악이야. 그래?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그 몸은 그냥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어도 그 남자의 핏이 좋다라는 아. 게 보였을 때가 좋은 거예요. 맨날 나오는 그 청바지에 흰 티? 네. 아. 너네가 전지현 씨 보면서 청바지에 흰 티 입은 것만으로도 되게 설레잖아. 그런 느낌입니다. 나는 전지현 씨가 야하게 입을수록 더 좋아. 아 그래? 어쨌든 어. 정우성이 왔어. 그 청바지 흰 티를 입고 왔는데 여기 막 팔뚝 근육이 막 이렇게 와우. 막 그치. 티셔츠 그 탄력을 이겨내고 막 튀어나오는 거야. 아니 근데 너무 좋은데 그거 막 안 이성을 보겠냐고. 이럴 것 같진 않아. 막 갑자기 그래. 내가 헛소리하고 이럴 것 같진 너 않아. 헛소리 하는데 아, 정관수 그래, 선생님 헛소리 아 젠장. 뭔가 마음이 하이파이브 한번 해. 자, 그건 진짜 궁금했어. 남겨야 되니까 유전자를 대한민국에. 아 근데 네. 그걸 내가 너무 잘 알겠는 게 저는 지금까지 저도 뭐 잘생긴 남자들 많이 보고 이제 막 연예인들도 보고 했는데 한 번도 내가 막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가 나를 쳐다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 내가 그냥 녹아내릴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때 정우성 씨를 만났을 때 내가 진짜 딱 그런 느낌을 받은 거야. 그 취조실의 형사들처럼 아 진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됐거든. 압도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당시에 샤론 스톤한테는 그게 있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샤론 스톤이 여기서 보면은요, 되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전부 다 까놓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샤론 스톤의 복장을 보면 노출이 하체 쪽으로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위쪽은 터틀넥을 입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남자들의 시선은 그 아래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출이 있는 쪽으로. 아, 그래요? 이건 굉장히 의도된 복장이에요. 아. 얘들아 이거 봐라라는 복장이라는 것이죠. 물론 샤론 스톤이 직접 한 건 아니고 감독인 폴 버벤이 한 거긴 합니다만 네. 여러모로 노림수가 있는 복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선이 쏠리는 거는 아마 수컷인 이상은 100%. 아, 우리도 쏠리더라고. 그럼 초등학생 남자애를 갖다 놔도 그래. 거기로 시선이 갈 거야. 그리고 나는 계속 그 복장을 입기 전에 자기 집에서 갈아입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잖아요. 그 거울로 보여주죠. 형사가 네. 그걸 또 지켜보고 근데 보니까 위에 속옷도 안 입더라고. 네. 그치? 속옷을 안 입고 다닌다고 했잖아, 자기는. 그래가지고 그거 보는데 와.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네이키드랑 살짝 보이는 것 중에 뭐가 더 섹시해? 섹시합니까? 글쎄 이거는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취향이 많이 갈리는 건데 네.
샤론 스톤 예전에 인터뷰한 거 봤는데 자기는 섹스할 때 속옷을 입고 있는 걸 더 선호한대. 근데 남자들의 심정은 아마 이걸로 보편화되지 않을까? 샤론 스톤이라면 입어도 상관없고 벗어도 상관없다. 상관없고. 물론 많이 벗어줄수록 좋겠지만 뭐 입은 채로 하자 그런다고 안 하겠어요? 다 하겠죠.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더 섹시함을 느끼는 게 뭐냐는 거지. 그냥 되도록이면 많이 드러난 게 좋고요. 아 다 벗는 게 더 나았을 근데- 근데 입었는데 살짝 이렇게 들추고. 그건 이제 유혹 단계에서 그런 것이고 아. 본 게임 들어가면은 벗는 게 낫지 않나? 그래. 어. 난 살짝 가린 게 더 섹시하던데. 진짜? 더 모양도 예뻐 보이고 아. 그 안에 그게 더 남자가 아니면 언니가. 둘 다. 근데 왜 할머니 팬티 입는 거야? 왜 이렇게 가리는 거야? 아, 할펜이야 할펜? 지금 뭔가 마음이 따로드는데 요즘 많이 탈피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선물로 인해서 네. 아 근데 이거는 궁금하죠 할머니 팬티 입은 거. 아니 근데 가끔 여자가 입었는데 할머니 팬티 섹시할 때 있어요. 가끔 어쩔 아주 때? 가끔. 나랑 잘 맞네. 겁이 나랑 내 꿈에 찾아온 이유가 있었어. 아니 할머니 팬티가 취향이기 쉽지 않은데? 아 취향이 아니라 가끔이죠. 가끔. 어떨 때? 그러니까 물론 정말 그 야 이거 한 실오라기 하나 아니야 싶을 정도로 티팬티인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몸매가 끝장나게 받쳐줘야 되는 것이고. 그쵸.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그래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안 예쁜 때 예쁜 척하는 거 싫어해요. 안 어디가? 예쁜데 예쁜. 몸이? 뭐 어디가 됐든 간에 자의식 과잉이라 그럴까? 여기 자의식 과잉인 분 계시고 나를 많이 공격하네. 아니야 너 별로 자의식 과잉 아니야. 아 그래 이 정도 아니야. 이게 그건 아니라고? 괜찮아. 조용히 아니래. 정말 진지하게 내가 치명적이고 존나 섹시하고 막 남자들이 다 나만 뭐 그런 거 도끼병 같은 애들 있잖아. 도끼병은 여기 있는데. 다 걸리. 왜 둘 그러냐 다네. 너 진짜. 뭐 하나 우린 벗어날 수가 없네. 너무 그런 과하게. 여자가 정말 섹시하지 않은 것 같아. 어. 또 남자들이 청순 가려형 좋아하잖아. 그래. 전지현이 왜 남자들한테 지금까지 인기가 많을까? 긴 생머리.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 뭔데? 옷을 다 입혀놓으면 겁나 청순해 보이고 뭐 좀 이렇게 되게 뭐랄까 좀 백치미도 약간 흘러나오고 이러는데 조금 뭐 반바지나 나시티 이런 거 입혀놓으면 겁나 섹시하단 말이야. 그치. 두 가지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빠져나가는 남자들이 없는 거야. 그치. 난 저런 청순한 여자보다 섹시한 여자가 좋아. 그러면은 그치. 반바지 입은 거 보여주면 되고 난 청순한 여자가 좋아. 저렇게 막 살 드러나는 여자 별로야. 이러면 다 옷 입고 이렇게 생머리 늘어뜨린 전지현 보여주면 다 헷가닥 넘어가는 거지. 청순 섹시가 합쳐져 있으면 이제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렇지. 이거 완벽한 거기서 거지. 빠져나갈 남자가 몇 명 안 돼요. 진짜로. 근데 이게 두 가지를 다 갖추기는 진짜 쉽지 맞아. 않은 일이잖아. 이게 할머니 팬티가 가끔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가 가끔에 좋아? 이게 할머니 팬티를 입고 있으면 포근해. 처음에 배가 따뜻하다며. 아니 배도 따뜻합니다. 아랫돌이 이게 기대치를 확 낮춰주거든요. 할머니 팬티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대치를 확 낮춰줘. 죽지 않아 그러면 보통. 죽으면 다시 살려야지. 근데 이제 막상 다 벗겨 보니까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할머니 팬티보단 낫다. 이제 벗기고 나니까 훨씬 낫다. 이런 반전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완전히 안 맞는 말은 아닌 게요. 진짜? 예전에 일화를 하나 전략가야 오윤혜. 전략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네. 예전에 제가 네.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해봐. 예전에 한참 젊었을 때 끌어오를 때. 열심히 재밌게 놀 때 네. 어떤 여성분을 만났어요. 근데 몸매가 완전 S자인 거야. 그래서 아니 무슨 저기 뭐야 그냥 카라넥 티셔츠에다가 청바지 입고 있는데 물론 좀 삐때는 거긴 했지만 몸매가 대단하다라고 해서 그날 저녁에 술 막 존내 퍼 먹이고 나도 열심히 먹고 그때 이제 내가 좀 많이 날렵할 때였죠. 그때 70대 초반 때 나갈 때였었어요. 술 열심히 먹고 얘기가 잘 됐어요. 오 뜨밤. 이 여자 잡아뜨리려고 새벽 2시까지 술을 먹고 어머나. 존나 초인적인 능력으로 존나 마시고 막 둘이 한 반쯤 마탱이 가가지고 딱 들어갔단 말이죠. 호텔에 네. 근데 티셔츠를 벗기면 보통 이제 브래지어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분은 풀 코르셋이 나온 거야. 우와. 뭐 대박이다. 완전 섹시하지. 그래갖고 와. 매일 그 여자도 준비하고 나왔네. 반전 매력이다. 아니야. 근데 끝까지 들어봐. 그분은 코르셋을 자기 몸매를 돋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입은 게 아니라 자기 몸매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입은 거였어. 그러니까 보정 속옷의 개념이었고. 내가 우리 본 게- 엄마 거 같은 건가 보다. 그치? 이만한 거. 꽉 조여가지고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 홈쇼핑에서 보면 가끔 이제 쇼호스트들이 여기 등 라인이 없어요 막 이러고 뱃살 다 들어가 보여요. 그거를 입은 거야. 풀었더니 이제 그 이제 살까지 다 풀린 푸는 거야. 순간 무슨 난 서해 바다에서 파도 치는 줄 알았어요.
어머 깜짝 놀랐겠다. 이거 우악 하는데 어머나 이게 뭐야? 아니 다시 잠근 다음에 입은 채로 그래서 다시 잠궜지. 잠궜어? 아, 진짜 깼어? 아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존나 술 취한 척하면서 잤어 그냥? 아니 다시 잠궜어. 아 그래 안 했어? 어? 안 했어? 했잖아. 아니 좀 했지. 안 했어. 아 진짜? 그 정도로? 깼어?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뭔가 기대치를 여기까지 높여놨는데 그래. 훅 꺼져버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 재미가 없는 거라. 그렇구나. 난 충분히 이해됩니다. 나도 그럼 오늘부터 전략을 바꿔야겠다. 침이 대박이가 날라. 미안해. 기대치 좀 낮추는 것도 괜찮다. 근데 요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해. 내가 예전에 만나던 어떤 한 분은 그런 제품들이 있다라는 걸 몰랐을 때였는데 되게 조금만 있는 천조각이라든지 이거를 막 색깔별로 막 사가지고 주고 진짜? 오늘 이거 입어라 막 저거 입어라 이러고 스타킹이라든지 뭐 진짜.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 짧은 치마 입고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 아 섹시하잖아. 그래서 청치마를 입고 그 관계 중에도 그 청치마를 벗기지 않아. 벗으면 안 돼. 신기하네. 쓸렸겠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아. 뭘 강요한 적이 없어 나한테. 근데 내가 그때 느낀 거야. 나는 약간 그렇게 남자가 뭔가 강요하고 리드하는 상황에서 내가 좀 흥분을 느끼는구나. 그걸 이제 나의 성향을 그때 내가 알게 됐거든. 대부분의 남성들은 조금씩 가학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하면 또 이것도 어디까지나 보편적인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많은 수의 남자들이 피학 성향보다는 가학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화에서도 그런 네. 피학 가학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피학 가학이 역전돼 있죠. 여자가 피학을 하는 쪽이고 남자는 당하는 쪽이고. 네. 네. 그래서 샤론 스톤한테 막 되게 끌어당겨지고 샤론 스톤을 보면서 흥분하는 나 자신을 딱 마이클 더글라스가 느꼈을 때 네. 자기 전 애인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섹스를 하죠. 맞아요. 근데 그 여자가 또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잖아 그거. 그렇죠. 딴 년 생각하고 있었지 이거를 근데 알잖아요. 여자들은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린 다 너무 알아. 달라지니까 그 정도 달라지면 알지. 그런가? 그렇지. 근데 여자들 중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후 사정 없이 갑자기 그러면은 난 싫을 것 같아. 난 좋아. 오늘 침이 많이 튀네. 많이 특이하네. 죄송합니다. 아, 예. 이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이건 다 성향이니까. 다르죠. 네. 윤혜 씨는 그럼 만약에 굳이 하나를 꼽자면 가학 피학 중에서 난 가학이야. 아 진짜? 난 내가 샤론 스톤 내 포즈가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언니는 언니가 주로 위에 있는 걸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남자 손을 묶어본 적이 없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남자 손을 묶어보고 싶다. 침대.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침대가 많이 없어요. 그래 아, 이렇게 그렇네. 구멍 뚫려 있는. 침대 머리가 그렇게 창살로 돼 있는 거는 90년대 디자인이지 지금 많이 없어요. 네. 나는 그 장면에서 진짜 섹시하다고 느꼈던 게 그 샤론 스톤이 관계하는 그 남성을 눕혀놓고 이제 팔을 딱 묶잖아요. 여기 손목을 침대로 흰 스카프로 묶잖아요. 근데 그렇게 묶을 때 샤론 스톤의 그 위치가 이제 가슴의 위치가 남성의 입의 위치에 닿았을 때 난 그게 되게 야하더라고. 엄청 야하지 그럼. 해야지. 그거 평상시에 하지 않아? 아 그래? 미안해.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네, 저희 뭐랄까 본인들의 네, 취향과 사이즈가 나와야 가능한. 네. 네. 안 되는 애들도 있죠 그게. 네. 몇 명 떠오르네요. 그럼 더 붙이면 돼 가까이. 내가 좀 더 요가를. 내려가면 돼. 포복 자세를 낮추면 아니 남자들도 돼. 위로 올라올 수 있어 묶인 상태에서 그 정도는 허리 반동으로 가능하죠. 그래. 네. 그러니까 크기랑 상관없이 협조하면 다 되지. 가능한 어. 거야. 그치. 아니 그 검은 네. 그러면은 가학 피학 쪽에 어느 쪽에 더 저 가까? 가학이요. 얘는 가학이겠지. 아. 오, 얘가 왜? 모르지. 얘가 피하기면 너무 웃길 것 그냥 같은데. 얘 은근히 우리한테 당하는 거 즐기는 거 같아. 얘가 피하기려면 여자가 얼마나 힘들어. 나를 피약하려면 안 돼요. 그래, 그지. 네네, 안 어. 돼요. 전 가학 쪽이고요. 어.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제 왜 이제 사랑하다가 네. 엉덩이를 착 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아주 기초적인 이 가학의 남자는 한 쪽이요? 가학 쪽이구나. 피학 쪽이라면 먼저 그렇게 찰싹 때리거나 이런 짓은 잘 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 남자가 여기서 샤론 스톤의 매력에 너무 본인이 압도되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야. 남성성을 잃어버린 것 같고 저 여자한테 막 휘둘리잖아. 근데 저 여자한테 휘둘리는 남자가 나 하나뿐만도 아니야. 그러겠지. 그러니까 저 여자를 내가 갖지도 못했는데 막 휘둘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뭐야? 남성성이 막 꿈틀대. 폭력적인 본능이.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여자한테는 그렇게 폭력적으로 섹스를 한 거야. 근데 정작 샤론 스톤이랑 할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화는요, 뭐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샤론 스톤이라는 독보적인 캐릭터가 탄생을 한 것이고 그 독보적인 캐릭터한테 철저하게 복종당하는 마이클 더글라스. 당시 이제 마이클 더글라스가 여피족이라 그래가지고
여피죠? 잘 나가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풍족하고 네. 더 이상 뭐 이제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자수성가한 뉴욕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 남자들 여피족이라고 불렀는데 그 여피족이 상징 같은 배우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이클 더글라스가 금수저야. 아빠가 코크 더글라스잖아. 영화계 큰 손이었단 말이야. 우리나라로 치면은 최민수 씨 정도? 최무룡 씨 아들이잖아. 네. 그래서 그 라인을 타고 내려와서 자기도 영화 배우가 됐고 영화 배우로도 잘 나가고 그러니까 성공한 남자, 도시 남자의 상징이란 말이지. 거기다가 굉장히 정장이 잘 어울리고 깔끔하고 니트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남자의 상징이었는데 그런 여피족 남자가 자기보다 너무 거대한 매력을 갖고 있는 여자한테 굴복하게 되는 얘기기도 해요. 난 남자 주인공이 조금 아쉬웠어. 왜? 나도. 왜냐면 여자 주인공은 어쨌든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너무 훌륭한 거에 비해서 특히 마이클 더글라스가 옷을 벗었을 때 더 그래서 잘 안 아쉽더라고. 보여주잖아. 잘 안 보여. 좀 남자 남자 주인공이. 이 영화는 샤론 스톤이 부각돼야 되는 영화야. 여기에 막 아놀드 슈왈츠네거 같은 남자가 나오면 영화가 너무 동물적으로 가게 되고 그 정도까진 바라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보다 더 나은 남자, 좀 키도 더 크고 몸도 그거보다 살짝 더 괜찮고. 야, 아놀드 슈왈츠네거 키가 180이고 전 미국 대회에서 보디빌더 중에 아직까지 너무 좋잖아 몸이.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 아놀드는. 약간 수영 선수 같은 몸을 원하는 거야? 적당히 봤을 때 남자도 되게 훈훈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남자가 조금 더 부족해 보이더라고. 근데 이제 마이클 더글라스가 이런 역할 전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에드리안 라인 감독이 만든 위험한 정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재밌다던데. 자극적인데. 바람핀 남자의 끝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제 1980년대 미국은요, 이제 경기 호황이었어요. 대호황이었죠. 3조 호황이라 그래가지고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이래가지고 3조 호황이고 경제가 아주 좋았습니다. 경제가 좋으면 사람들이 뭘 찾게 돼요? 섹스. 유희거리를 찾게 되잖아요. 싹스는 뭐야? 양말? 양말 좋아해 얘가. 여담인데 나는 여자가 양말만 신고 있는 게 그렇게 섹시하더라. 다 벗고? 흰 양말에 흰 운동화만 신고 있는 게 너무 섹시해. 다 벗고? 너무 웃긴다 얘. 섹시할 것 같지 않아? 특이하다. 흰 양말에 흰 운동화? 한 번도 그런 거는 들어본 적이 내가 없는데. 어렸을 때 이게 내가 흰 양말에 흰 운동화를 어디서 봤겠어? 어렸을 때 서양 포르노에서 본 장면이란 말이야. 그 서양 포르노에 그런 게 나와요? 그게 나왔었는데 내가 본 거에서 나왔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흰 양말만 신고 있겠지. 집인데. 그치. 신발 안 신겠지. 서양이니까 신발을 신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게 그렇게 섹시해 보이더라고. 지금 하면 되잖아.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랑 하지? 여자친구랑 흰 양말에 흰 운동화 신으면 되잖아. 그거 어려운 판타지가 아닌데. 같이 흰 양말에 커플로. 그럼 진짜 웃기겠다. 굉장히 웃기겠다 그러면. 네. 어쨌든 간에 네. 경제 상태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익거리를 많이 찾았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그러면 프로 스포츠들이 보통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영화입니다. 그리고 야한 거는 뭐 기본적으로 섹스는 당연히 깔려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두환이 자기 독재를 그래. 가리고 좀 더 사람들 좀 더 확 풀어주기 위해서 3가지 3S 정책이라고 풀었잖아요. 그게 뭐게요? 섹스, 스포츠, 시네마. 스크린. 스크린. 얘 시네마는 C지. 저때도 시네마라고 했는데 매부쇼에서 이래가지고 내가 또 틀렸는데 또 그러고 있는데. 스크린. 나 정말 언니의 이런 한결같음이 너무 좋아. 스크린. 괜찮아. 시네마 스크린 몰라도 되지. 그게 뭐가 중요해. 저는 이 원초적 본능에서 샤론 스톤이란 배우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던 게 이 샤론 스톤이라는 배우를 찾아보니까 이 여자가 150이 넘는 IQ더라고. 멘사에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좋았고 그런데 어렸을 때 친할아버지로부터 안 좋은 일을 동생이랑 당하는 바람에 이 역할을 할 때 그걸 떠올리면서 되게 잔인한 살인마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원초적 본능이 13명의 배우들한테 퇴짜 맞고 이 샤론 스톤한테 갔던 영화라면서요. 왜냐면 너무 자극적이다 보니까. 너무 근데 그걸 다 감수하고 한 건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워낙 이미지가 원초적 본능 이후로 너무 굳혀지다 보니까 그 이후로도 소속작이 시련이 많았더라고요. 뇌출혈도 겪고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또 여성 인권이라든지 뭐 에이즈 퇴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또 좋은 일을 하는 그래서 이 배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호감이 갔죠. 사실 갔거든요. 여배우가 살아남기에도 헐리우드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헐리우드에서 그 당시엔 더 그렇겠지. 20대 때 잘 나가던 여배우들도 30, 40대 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나 안젤리나 졸리 이런 배우들이 살아남는 게 더 대단한 거지. 그렇네. 근데 보면 헐리우드에서 살아남는 유형의 2가지는요. 하나는 샤론 스톤처럼 아예 남자를 완벽하게 압도해버리는 매력을 가지고 있거나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이 계보죠. 아니면 니콜 키드만처럼 금발 벽안에 정말 인형 같은 예쁜 외모를 갖고 있는데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중간쯤 되면 이제 30대쯤 되면은 노출 연기도 했다가 아, 뭐 이렇게 해서 살아남는 작품성 경우, 있는 그렇죠. 것도 하고. 작품성 쪽으로 옮겨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대대로 섹스 심볼로 남기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배우들도 뭐 그거는 맞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럼요. 문소리 씨도 지금 들어오는 배역이 없어가지고 네. 이 영화 저 영화 막 찍으시잖아요. 오, 다양한 역할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분.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여성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배역 자체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저는 라미란 배우 같은 사람이 계속 영화 찍는 게 영화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자고 보편적인 미의 기준에서 많이 조금 벗어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화의 주연으로 나온다는 점. 그리고 뭐 기생충에 나왔던 이정은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열심히 활동해 주는 게 굉장히 영화계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이 샤론 스톤이 여기 이 영화에서 닉, 그러니까 마이클 더글라스의 폭력성을 자꾸 부추긴다, 가학성을 부추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영화의 스포입니다, 여러분. 뒤쪽에 가면은 그 마이클 더글라스가 자신을 좋아했던 그 여성 박사, 그 박사가 호주머니에 총을 그냥 숨겼다고 생각하고 그 여자를 향해서 총을 쏘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어떤 그런 영향까지 다 받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거기서 중간쯤에 샤론 스톤의 캐릭터가 살짝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들을 위한 판타지가 아니면서도 남자들을 위한 판타지예요. 샤론 스톤이 갑자기 중간쯤에 약간 이상할 정도로 마이클 더글라스에 굽히고 들어가고 사실은 나도 외로웠어요. 그치. 당신이라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연기한 거 아니에요? 응? 연기한 거 아니야? 연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남자들은 말했잖아요. 너무 나보다 성적 매력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여자들은 부담스러워한다니까. 남자들은 내가 구해줄 수 있는 여자를 좋아해. 근데 샤론 스톤이 처음에는 나와서 마이클 더글라스를 압도해버릴 정도로 성적 매력을 막 뿜어내다가 중간쯤에 갑자기 길 잃은 토끼처럼 와서 안긴단 말이야. 그 순간 더 빠져들지. 완전 남자는. 미쳐버리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위험하게 보이는 매력녀인데 나한테만 그렇게 아기처럼 변하는 거야. 그럼 이 남자는 처음에는 이 여자한테 압도당했던 게 기분이 안 좋다가 이 여자가 나한테 굴복해버리는 순간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됐어. 그럼 뭘 해야 되지? 원래 있던 내 여자를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그 자신을 좋아했던 그 여성을. 물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냥 체포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굳이 쏴버렸다. 나는 이 남자가 정말 이 여자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해주는 얘기들도 안 듣고 이 여자 얘기만 계속 듣고 이게 되게 무능해 보였어. 형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잠깐 자기가 사랑을 나눴던 그 박사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샤론 스톤이 계속 세뇌하듯 막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지는 그거에 진짜 압도돼가지고 범인 자체를 구분하지 못해서 자기 친구까지 죽음에 이르게 만들잖아. 그런 것들이 난 좀 무능해 보이더라고. 근데 이런 역할은 되게 클리셰예요. 사실 우리가 헤어질 결심도 얘기했지만 그치. 그 얘기 똑같잖아요. 맞아. 똑같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 헤어질 결심 기억 안 나요? 나지. 누구지? 이 여자 양. 박해일이에요. 양은 누구야? 양은 여자 양 누구지? 김양이야 뭐야? 아무튼 아름다운 여자 있었잖아요. 상회이. 양이 한 글자도 안 들어가네. 네. 아무튼 그 영화랑 비슷하지만 이거는 조금 의문점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막 클럽에서 춤출 때 나 왜 이렇게 웃기냐? 90년도니까 그때는 이제 막 율동을 맞춰서 춰야 되니까 그 뭐 샤론 스톤을 좋아했던 그 여자가 샤론 스톤과 마이클 더글라스가 섹시하게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를 느끼는 장면에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막 록시. 눈빛은 막 질투에 그게 약간 이제 옛날 영화다 보면 거기서 약간 이런 긴장감이 흐르는 게 아니라 막 진짜 찌는 숨이 터지고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그리고 하얀 머리 살인마였던 그 할머니 계속 만나잖아. 그 샤론 스톤이. 가족을 죽였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자기 책을 쓰기에 참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할머니랑도 무슨 관계가 있나 약간 이런 맞아, 정도로 맞아. 의심이 될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 보이는. 그래서 이 샤론 스톤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차라리 처음부터 사이코패스예요. 자기 부모도 결국에 샤론 스톤이 죽인 거고 그 대학 다닐 때 교수도 샤론 스톤이 죽인 거고 남자친구들도 다 죽인 거고. 그렇게 사이코패스였구나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그러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매력이 사라져버려요. 재미가 없지. 그냥 샤론 스톤이 나쁜 전현이 사이코패스 살인마였구나 총으로 빵 쏴서 죽여버리고 나면 그건 그냥 스릴러 느와르물이지 더 이상 어떤 에로틱 스릴러가 될 수 없습니다. 에로틱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장면에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게 샤론 스톤과 그 마이클 더글라스가 관계하는 장면에서 과연 샤론 스톤이 쟤를 죽일 것인가 죽이지 않을 것인가 계속 그게 이제 불안하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팔만 뻗어도 거기서 얼음 송곳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안 죽였구나가 안심하는 순간에 또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침대 밑에 얼음 송곳이 보였던 거잖아. 그건 뭐예요? 죽이려고 했던 건데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일단 두 가지 뭐예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첫 번째, 샤론 스톤은 살인마가 맞았다. 살인마가 맞았는데 마이클 더글라스를 쳐 죽이지 않았어요. 왜?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새끼 고추가 아직은 쓸만하다든지 아니면 이 새끼가 형사로서 좀 더 이용 가치가 있겠다든지 네. 이 새끼를 끼고 살인을 하게 되면 좀 더 내가 무죄를 받고 풀려날 가능성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용 가치로서. 이용 가치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희미한 가능성이지만 네. 정말로 마이클 더글라스와 사랑에 빠졌다. 음. 근데 전 요건 좀 희미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보세요? 해요. 네. 그래. 정말로 사랑에 빠진 연기를 하는 거겠죠. 자기 네. 부모까지 죽인 사람인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어떤 우리가 근데 보면은 이런 여자 캐릭터도요. 아웃 오브 블루라 그러죠. 그냥 퍽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다 계보가 있어요. 어떤 계보가 있어요? 1920년대 이제 헐리우드 뭐 느와르 영화까지 느와르는 원래 20년대? 느와르는 원래 이제 저기 프랑스 영화에서 나온 말인데 느와르 영화까지 올라가게 보면 거기 꼭 파무 파탈이라는 존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느와르 탐정물이나 이런 영화 보면은 꼭 클럽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으로 등장하는 여자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 여자들은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고 위험한 여자들입니다. 하지만 성적인 매력이 굉장히 뿜어져 나오는 사람들이죠. 네. 샤론 스톤 캐릭터가 굉장히 겹치죠. 근데 느와르 장르는 아무래도 남자들이 보는 장르다 보니까 여기서 나왔던 여성들은 파무 파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금발에 섹시하고 막 이렇게 막 가슴 절반 정도 내놓고 있는 드레스 입고 막 클럽에서 노래 부르고 이러지만 이 클래시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한국 영화에도 엄청 나와요. 그럴 것 같아요. 최근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영화 기억나요? 거기 보면 박정민이 여장을 하고 나오는데 심지어 박정민조차도 처음에 노래를 하면서 등장을 해요. 금발 가발을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전형적인 클리셰인데 그런 여자들은 거기서 위험하긴 하지만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더 위험한 놈의 조종을 받고 있다든지 이렇게 자기 의지로 위험한 게 아니라 남의 의지를 통해서 위험해진 여자들인 거예요. 네. 그 탐정이나 형사인 남자들이 그 여자와 정을 통하게 되면서 결국은 또 그 여자를 구해주는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아니잖아. 근데 이제 거기에 자기의 의지를 불어 넣어서 만든 캐릭터가 샤론 스톤인 것이다. 그러니까 범죄자 남자거나 범죄자 남편들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의지로 범죄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필름 누아르나 이런 곳에서 등장하는 팜파탈 캐릭터의 속성을 몇 개 왜 미안해. 이렇게 침을 튀어 얘는? 말이 빨라지면 침이 좀 튀어야지. 미안합니다. 이것 좀 편집 좀 해주세요. 너무 편집하지 마.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 엄청 침을 튀네. 네. 그럼 깨끗하게 버텍스 넘버원으로 씻으면 돼. 네. 샤워젤로 야 머리부터 이러면 발끝까지 편집을 못 하잖아. 돼. 그러지 말라고 지금 광고를 끼워넣은 거야. 약간 요만한 거 하나 튀었어요. 요만한 네. 거 하나. 자, 버텍스 넘버원은 야, 이제 넘어가는 요만한 거 하나 튄 침도 여러분들 깨끗하게 씻으실 수 미안해.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입 매일 깨끗해. 점심 먹고 양치했어. 오케이. 그럴 때 이제 버텍스 넘버원 정말 좋은 성분 가득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샤워젤이 너무 좋은 게 햄프시드 오일이 너무 듬뿍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짤 때도 꾸덕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기존에 왜 마트에서 파는 뭐 물론 그런 상품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용량은 크더라도 그냥 쓸 때 되게 해플 때가 있어. 왜냐면 거품이 잘 안 나니까 막 많이씩 짜가지고 하거든. 근데 얘는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진짜 그 안에 응축된 성분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조금만 짜도 거품이 되게 풍성해요. 네, 그리고 내가 샤워젤 하고 몸이 건조해진다. 그건 좋은 바디 제품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하고 났을 때 네. 머리도 그렇고 촉촉해지고 네. 건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부터 임산부까지 다 쓸 수 있는 정말 좋은 원료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추워지기 때문에 바디밤 건조해요. 온몸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시면 또 사랑받고 특히 아이들 매일매일 발라줘야 되잖아요. 버텍스 넘버원으로 함께 해보시면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버텍스 넘버원으로 깨끗하게 씻고 나서 이 제품은 이제 우리 몸의 면역력이라든지 체력을 또 끌어올리는데 아주 톡톡히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산양삼 순백입니다, 바로. 네. 산행삼 순백 너무 잘 아시죠? 산양삼 순백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자, 좀 네. 좋은 점 좀 얘기해 주시죠. 산양삼이 무엇이냐? 사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산삼이라 하면 신만이들이 산을 막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신봤다 그러면 신만이가 산에서 다 내려오기도 전에 누군가 산 밑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대. 그게 누군가 하니 현대 정주영 회장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전국 팔도에서 신봤다 소리만 들렸다면 이분이 출동하는 거야. 이분이 젊게 오래 사는 거에 굉장한 욕망을 갖고 계시던 분이거든. 그래서 막 젊은 분이랑 뭐 피를 전체 바꿨다는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왔었잖아. 네. 그리고 또 그걸 그렇게 좋아하셨다네. 어쨌든 그래서 그 신만이가 그 산삼을
돈을 받고 넘길 거 아니야. 엄청 그럼 비싸게 팔겠지. 얼마 받고 싶냐? 이렇게 딱 뭐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값을 다 쳐줬대. 아 진짜. 삼값 깎으면 약효 안 난다. 약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10억 하면 10억 줘? 그치. 그러는 우와. 거지. 진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는 거네. 그렇지. 어. 그래서 건너주면 씻지도 않고 그 사람은 의적의적 씹어 먹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좋은 게. 근데 그 산삼이란 무엇이냐? 산삼의 씨앗을 누가 운반해서 이게 싹을 틔워요? 동물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산양삼은 무엇이냐? 이걸 사람이 한 겁니다. 산삼이 그냥 자주 자라는 누가 지역에. 했느냐만 달라지는 그렇지. 거네. 그럼요. 그래서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자연이 키웠기 때문에 거의 산삼과 버금갈 정도로 아. 효과가 동일하다. 그걸 한 병 엑기스 100%를 담았습니다. 우리는 10억 받지 않습니다. 네. 한 병에 6,000원 꼴이면 돼요. 오정 쇼핑 가셔서 산양삼 순백으로 건강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원초적 본능에서 어떤 에로틱한 장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되게 스릴러적인 영화로도 엄청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도대체 범인이 누구일까? 어떻게 보면은 샤론 스톤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샤론 스톤의 동성 애인이었던 록시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가다 보면은 이 박사도 뭐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되게 잘 짜여진 스릴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럼요. 이 영화의 감독이 폴 버호벤이라는 네. 사람인데 원래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오. 그리고 2차 대전 말미에 태어났나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헐리우드 영화에서 짧은 전성기를 누리다가 지금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헐리우드에서 전성기 영화를 찍을 때 제일 잘했던 거 두 가지가 섹스와 폭력입니다. 이거를 그냥 싸구려로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섹스만 2시간 내내 몰아붙이면 그거 뭐야, 포르노지. 근데 요거를 적재적소에 심어서 이 영화의 긴장감을 유지하거나 혹은 삽시간에 터져 나오는 굉장히 높은 수위의 폭력적인 장면들을 영화에 때려넣는 걸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아까 어렸을 때 뭐 보고 충격받았다고 그랬죠? 로보캅. 로보캅. 로보캅이 이 사람 영화예요. 아, 그렇구나. 네, 폴 버호벤이 로보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만든 이제 SF 명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토탈 리콜. 토탈 리콜 저기 나왔던 거. 아노드 슈왈츠네거 나왔던 명작 SF 액션 영화인데요. 토탈 리콜에서 악당 여자 역으로 나왔던 여자 배우가 누군가니 바로 샤론 스톤. 그때만 해도 샤론 스톤이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플레이보이 모델도 하고 여기저기 영화에서 조연으로 막 빙빙 돌 때였어요. 근데 얘가 보니까 되게 좋아. 이미지가 좋아. 그래서 너 데려다가 원초적 본능을 한번 찍어야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원초적 본능 시나리오는 13명의 여배우로 거쳐간 거기 때문에 그냥 사실 폴 버호벤 감독과 그냥 아는 정도, 친분 정도가 있었다. 그 정도로 이 세 편의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메가 빅히트를 합니다. 오. 그러면은 감독은 이 정도면, 성공했네. 근데 다음 영화부터 쫄딱 망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영화가 뭐냐면 쇼걸. 쇼걸? 모르죠? 폴 버호벤 감독의 신작이라 가지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라즈베리 시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이라고 그래서 그해 최악의 영화들에게 시상을 하는 시상식이에요. 라즈베리가? 라즈베리가. 이 라즈베리 시상식의 쇼걸이 전 부분을 휩쓸어 버립니다. 그 정도로 폭망이구나. 기대가 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더 그치. 실망을 했겠네요. 그래서 폴 버호벤 감독이 진짜로 라즈베리 시상식에 나갔어요. 네. 보통은 안 가거든요. 뭐라고 해요? 기분 나빠서 아무도 안 가죠. 네. 근데 가서. 진짜로 갔어요. 가가지고 일일이 수상 다 받았어요. 어. 다 받고 나서 내 조국에서도 쓰레기 영화 만드는 감독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미국에서도 듣는 거 보니까 이제 여기가 내 조국이구만요. 이러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갔어요. 그 뒤로 뭐 이렇게 복귀에 성공한 작품은 없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2000년인가에 할로우맨이라는 영화를 만듭니다. 투명 인간을 소재로 만든 영화인데 투명인가? 이 영화도 폭망했어요. 어떡하냐. 그리고 나서 그 후로도 뭐 잔잔한 몇 개 얘기는 있었는데 안 하고 그냥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조국에서 명작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최근에 엘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장르 또 똑같이 스릴러예요? 아니에요. 약간 달라요. 이건 드라마 쪽에 좀 더 가까운 영화인데 네. 아마 폴 버호벤 감독 영화 중에 최고작이 아닐까. 그 정도예요? 엘르라는 오. 영화.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에요.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호기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고 여전히 이야기는 자극적이에요. 이야기는 자극적인데 뭔가 자극과 폭력으로 뭔가를 메시지를 나타내던 감독이 이제는 조금 이제 나이도 먹고 조금 더 어떤 자기만의 철학이 생겨서 그걸 완성시켜서 영화로 나온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그 샤론 스톤도 메시지가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초반에는 네. 그렇게 조금 이렇게 인종차별도 되게 심해가지고 무슨 같이 일했던 유무? 네. 그 사람한테 이제 소송도 걸리고 막 이럴 정도로 구설수에 올랐다가 재활 되게 많이 하고 갱생해서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는 이제 사람이 외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켜야 합니다. 막 이런 메시지 던지면서 지가 다 꼭 그런 얘기는 예쁜 것들이 하더라 재수없게. 그럼 더 와닿거든요.
약간 샤론 스톤의 외모를 보면 우리나라 김희선 배우처럼 아. 그냥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FM적으로 맞아, 맞아. 예쁜 얼굴. 맞아.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미국인들 미의 기준에 있어서 샤론 스톤은 너무 말랐어요. 아, 그래요? 당시에도 말랐다는 얘기 들었고 물론 섹시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만 샤론 스톤이라든지 아니면 맥라이언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마른 거구나. 조금 더 미국인들 기준에선 좀 마른. 맥라이언은 많이 말랐지. 맥라이언도 근데 나올 때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그래 맞아. 나도 의외로 이렇게 막 그 한 지점만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뭔가 샤론 스톤 하면 진짜 섹시함의 대명사인데 생각보다 약간 이렇게 관능적인 느낌은 좀 아닌 거야. 몸매 자체만 보자면 볼륨이 그렇게 엄청 있지는 않는 느낌이더라고. 샤론 스톤은 오히려 얼굴에서 섹시함이 더 많이 뿜어져 나오지. 그 아우라랑. 네.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타입이 되려면 좀 더 커비해야지, 좀 더 이렇게 살집이 좀 있어야지. 근데 이제 영화 미장센으로 보자면은 샤론 스톤 정도의 몸매가 제일 미장센이 예쁘게 나오는 몸이기는 합니다. 근데 샤론 스톤도 이 이후로는 커리어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원초적 본능 지금 2도 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못 받았잖아요. 둘 다 쫄딱 망했죠. 네. 네, 뭐 흥행 이건 성공이라도 감독이 했으면 좋은데. 다르네요. 마이클 카튼 감독? 그러니까 폴 버벤이 만든 영화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속편이 다 망했어요. 아, 그래요? 잘 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감독이 이미 1편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버렸거든. 네. 그러니까 뭐 딱히 할 게 없는 거야. 로보캅도 2편, 3편 나왔을 때 2편까지는 뭐 그럭저럭 봐줄만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3편에서 폭망했고요. 원초적 본능도 2편 폭망했고요. 네. 그래서 폴 버벤 감독이 만든 영화들은 2편 안 만드는 게 앞으로도 헐리우드에서 토탈 리콜도 리메이크작이 있었는데 망했어요. 아, 그 같은 감독이었습니까? 다른 다른 감독이었죠. 감독. 그러니까 토탈 리콜 같은 경우에는 속편이 아니라 리메이크였는데도 망했어요. 네. 왜? 이미 1편에서 토탈 리콜 뭐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강렬한 비주얼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네. 막 코에 뭐 기계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따만한 걸 막 콧구멍으로 빼내는 장면이라든지 네. 사람 2명이 우주 공간에 떨어졌는데 막 으악 괴로워하면서 막 터져나가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사람 모양의 뭐 거대한 가면 같은 거 썼는데 이렇게 착착착착착 열리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폴 버벤이 이미 1편에서 다 했어. 줄 수 있는 자극의 최대치까지 줘버린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2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죽일 때 살인 도구로 쓰는 게 이제 얼음 송곳이잖아요. 네.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얼음 송곳을 쓰는 뭔가를 의미? 찌르고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뚫고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성적인 의미죠.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안 봤겠죠? 뚫잖아. 봤어요 저. 거기서 남자가 여자의 네. 귀를 뚫어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마치 처녀를 빼앗는 장면처럼 느껴지잖아요. 피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찌른다는 것도 역시나 이거는 남자가 여성에게,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뒤집은 거예요. 그렇죠. 여자가 남자를 찔러버리잖아요. 구멍을 막 뽕뽕 내면서. 잔인하다. 그런 행위를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처럼 굉장히 서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극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극의 끝에 서 있는 감독이 폴 버벤이었고 당시 헐리우드는 영화계 분위기도 그랬어요. 뭔가 좀 잠금 해제하는 분위기였어요. 내가 그 전까지는 못하던 거 지금 다 욕망 해봐. 다좀 이제 좀 해보자. 해봐라. 이제는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8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제품들이 막 미국에 공습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좀 불안불안했어. 느끼잖아요. 소니 워크맨으로 상징되는 그 전자제품들. 90년대로 넘어가면서 미국이 엔저 정책을 써가지고 일본을 절단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은 버블 경제가 꺼져버리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예술계로 들어온 돈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동안 예술가들이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는데 돈 때문에 못했던 거 이런 걸 좀 마음껏 해봅시다. 이러면서 뭔가 금기를 넘어서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당시에 시대적 배경 자체가 90년대 네. 초반? 80년대 후반 9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은 거의 그때를 문화적 최고 융성기로 봐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랑도 좀 겹치죠. 그게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조를 제일 많이 해줬고 그때.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상대하던 나라가 주로 미국이었기 때문에 저달러의 효과를 우리도 본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 정사신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좋은데 이게 조금 뜨거워질만 하면 왜 그렇게 빨리 끝나는 겁니까? 이게 감독의 연출 비법입니까? 뭔가 정사신을 조금 더 길게 보여줬으면 근데 좋겠어요. 야동 이게 안 결국 본다며. 정사신이라기보다는 과연 이 여자가 얘를 죽일 것인가 안 죽일 것인가 그 심리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잘랐나? 아니 근데 뭐 보통 영화에서 정사신이 실제로 하는 것처럼 10분, 15분 들어가 버리면 안 되죠. 10분이나 그 정도? 보통 10분은 하지 않아? 15분이라고 했잖아, 네가. 아니, 15분이 된다고? 야, 그 정도는 하지 않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15분까지는 바라진 않더라고. 토끼들하고만 사는 거냐? 니는? 뭔가 정사신 영화를 보면은 네. 진짜 아쉬운 거예요. 뭔가 여기보다 그래도 이것보다는 한 2, 3분 정도 더 나오면 그래. 더 야하고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에로티시즘이 영화를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경계해서 그런 건지 일부러 그럼요. 감독이. 당연하죠. 말했다시피 우리는 포르노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포르노들 중에서도 야 스토리 영화 뺨치는 것들 다 많아. 느끼게 해주면 좋잖아요. 왜요? 에로틱하면서도 스릴러를 다 주면 좋은데 이거는 스릴러가 줬다가 죽어버린다니까. 아 그래. 그러면. 줬다 뺐는 그럼 다 느낌이어서. 같이 죽는 거야. 아 그렇구나. 막말로 진짜 마지막에 사정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면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근데 좀 저는 그 시간이 아쉬웠다. 어. 조금만 한 1, 2분만 더 길었어도 좋았을 텐데. 아, 그게 특정 장면 몇 군데를 빼고서는 사실 이거는 에로틱한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스릴러에 가까운 영화인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스릴러에 저는. 가까운 영화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본 음식도 너무 좋아하는 음식인데 사이드가 기가 막힌 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음식을 사람들이 마다할 이유가 있겠냐고. 그치 그치. 그러니까 폴 버호벤 감독이 영화 만드는 방식이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뭐 스타쉽 트루퍼스나 이런 장면들도 보면은 뜬금없이 가업적이 뭐 여자 남자 같이 샤워하는 장면이 막 나오고 이래. 그런 거 야해요? 응? 보면은? 아니 뭔가 그래도 야한 상상을 하게 만들잖아. 아 진짜? 나 그렇지 아무 않아요? 느낌도 안 들어. 보통 근데 나는 야한 영화에서 샤워하는데. 샤워 장면이 꼭 나오기는 하지. 그리고 폴 버호벤 영화의 이 감독이 찍은 영화들이 되게 재밌는 게 항상 뭔가가 금지된 뭔가가 오픈되어 있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남녀가 같이 샤워하는 장면이라든지 화장실 칸막이가 없는 장면이라든지 물론 미장센을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감독의 철학 자체가 금기를 넘어서는 것, 금기를 없애버리는 것에 약간 집착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 남의 집도 아닌데 맨날 들어와서 서 있고 막 이런 거 되게 웃겨. 막그 샤론스톤이 맨날 집에 몰래 와 있어. 열쇠도 없는데. 그 남자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깜짝깜짝 놀라지 어두운 곳에서 어. 왜 남자들이 왜 싫어해? 그 좋아요? 예고 없이 아니 와 있으면 어. 좋잖아. 와 있으면 얘는 그래도 좀 정직한 스타일이라서 보통은 다 싫어하더라고 예고 없이 오면. 그치. 아, 그래요? 아, 요일과 나는 시간을 정해서 와야지. 다른 일은 밖에서 처리하고 집에 들어와 있으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아니 근데 샤론 스톤 정도로 예쁜 여자가 그랬을 때죠. 아무나 다 그런 난 건 아니고. 무서울 것 같아. 집에 왔는데 나한테 연락도 없이 남자가 딱 와서 나도 싫어. 어. 와서 내 컴퓨터 뒤져보지만 않으면 돼. 아, 그 컴퓨터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옛날 네. 영화였지만 그래도 나름 스릴도 있었고 네. 샤론 스톤의 매력에 푹 빠지게 만들어줬던 맞아요. 그런 영화였다. 저는- 보실만한 영화일 네.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이 영화를 뛰어넘을 만한 에로틱 스릴러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끽해봐야 뭐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그건 근데 명작이지. 근데 스릴러가 이 뭐가 정도까지는 명작이야 이씨. 그건 진짜 나의 그래? 최애 명작입니다. 네. 그거 제일 싫어하는 그 영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죠? SM 매니아들이 제일 싫어해요. SM 매니아들이 그러니까 아. 이게 피학, 가학 이런 거 이런 걸로 노는 사람들 있잖아. 네. 제일 싫어요. 왜요? 장난치는 거. 잘못 그거를 장난치는 거냐고. 더 세게 해야 강도도 된다고? 너무 약하고 표현 수위도 너무 약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뭐 어쨌든 저는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네. 원초적 본능은 조금 더 스릴러에 가까운 영화인데 다음 저희 월간 거의 없다에서 보여드릴 그 작품은 언페이스풀. 요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에로티시즘에 가까운 영화. 이 영화는 정말 대표적인 길티 프레저를 자극하는 영화죠. 뭐? 죄책감이 들지만 좋은 거. 저의 가장 최애 영화가 또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제가 네. 좀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또 네. 입장이 같다 보니까. 네. 다음 편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19금 정사 특집으로 오늘은 원초적 본능, 네. 다음 편은 언페이스풀로 네.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